방마다 화장실을 넣었고요. 작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 넓은 방인데요. 요건 2인실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만든 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요걸 2인실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단기 여행객자들을 위해서 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뭐 에어비앤비 형식으로 일부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2층에는 공용 공간이 그래서 없어요. 공용 공간이 없고 개인 공간만 있고요. 3층을 볼게요. 3층도 생긴 건 비슷하죠. 3층에는 2인실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2인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2인실이 2개고요. 요거는 건물 구조상 옆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실 2개를 만들 수가 없어서 여기 2인실 2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3층에는 방이 6개, 2층에는 방이 7개짜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게 좀 작습니다만 치수를 한번 보면은 방 하나에 2,400, 약 2.3m고요. 여기가 약 3m 정도예요. 굉장히 작아요. 물론 화장실이랑 주방이 화장실이랑 샤워장이 별도로 있긴 합니다만 여기다가 침대 하나 놓고 장 하나 놓으면 거의 끝나거든요. 되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다가 층고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렸고요. 층고를 올렸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창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개방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건물 지금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가서 들어가 봤는데 창도 되게 크게 만들었거든요.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창을 되게 작게 설계했어요. 일반 주택처럼. 근데 조금 더 크게 자르고 방마다 심지어 여기는 창도 2개나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채광이 좋아서 답답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설계를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 2층처럼 개인 공간만 정해놨습니다. 쉐어하우스를 하는 회사라고 했고 쉐어하우스 전용 건물이라고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보고 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냐면은 이거 고시원 아니냐? 그쵸, 고시원이잖아요. 고시원이랑 뭐가 다른가요? 고시원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쉐어하우스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은 고시원은 공간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도 굉장히 열악하게 좀 구성이 돼 있죠. 요거보다 고시원은 더 작습니다. 더 작고요. 그리고 요 칸과 칸의 칸막이가 방음이 전혀 안 돼요. 심지어는 건너편에서 뭐 하는지도 들릴 정도로 열악하거든요.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가 다르고. 그리고 쉐어하우스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공용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4층은 저희가 공용 공간으로 뽑았어요. 이거를 뽑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과연 이 넓은 공간을 이렇게 비우는 게 우리가 도움이 되겠느냐. 나 같은 방 2개 더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우선 이렇게 뽑았어요. 커뮤니티 공간이고요. 이 공간에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까 2층, 3층의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고시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탁실을 따로 분리를 했고요. 이 세탁실은 심야에 돌려도 절대 소음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크가 있어요.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10평이 넘어요. 약 15평 남짓 되는데 이 공간과 주방을 바로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좋거든요. 실제로 저희 건물 전체를 운영하는 쉐어하우스 중에서 이렇게 옥상에, 옥탑에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이 있는데 입주자들끼리 여기서 되게 재밌게 놀아요. 제가 그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놀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3번 나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재밌게 놀아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누구 한 명 생일이다 하면은 거기서 파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 소개팅 했는데 너무 좋았어. 그러면 또 한 파티. 이런 식으로 파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이 공간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공간과 이 주방 공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입주자들은 내 방은 좀 작아도 괜찮아 합니다.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을 분리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을 극대화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쉐어하우스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 왜 실패를 했는지 다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자, 아까 볼게요. 우선은 우리는 입주자들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입주자들은 면담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가려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공실률도 줄여야 되려면 입주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쉐어하우스에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을 인터뷰를 통해서 걸러낸다? 코를 곤다고 내보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과 개인 공간을 구분을 하고 다인실을 없애고 1인실로만 구축이 되면은 쉐어하우스에서 코를 골아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코를 골과 관계없죠. 어쩌면 애완견도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여기다 애완견은 넣지 않겠지만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공간들은 다 문으로 다 잠겨 있고 여기도 도어락을 설치했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 공간,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 개인 공간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발생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문제가 됐던 사례 중에 생활 에티켓, 예절이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거실에 나와서 전화 통화만 해도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한 집에 있는데 거실에서 이야기하면 들린단 말이죠. 그런 게 해결이 돼요. 위층에서 뛰어놀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쉐어하우스만을 생각하고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을 분리하는 게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건물이 입주자들이 들어올 때 만족을 하겠다. 실제 살 때도 그렇고 우리도 불편함이 없겠다. 이거는 청소를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청소는 여기만 하면 될 것 같으네요. 여기는 저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그러면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토지 구입비가 12억 9천이 들고 건물 신축하는데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비용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미처 건물을 짓는데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부대 비용이 약 1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19억 정도가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쉐어하우스 아직은 입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연수입이 1억 3천 정도. 입주자들이 16명이 들어올 거고 1층에 카페를 운영을 할 거거든요. 수익률 7.2%입니다. 이 수익률이 신통치 않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달라져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서울 시내에서 3%에서 4% 정도, 4%면은 진짜 잘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보다 2배 이상 거둘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요거는 아마 조금 전문가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은행 가서 론을 좀 일으킨다거나 하게 되면은 금액이 훨씬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쉐어하우스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약 2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20분 정도는 저희가